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홍대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여기도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홍대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뭐냐면 이겁니다. 가방은 가방이 필요 없는 카메라 RX100입니다. RX100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발표회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만져보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거진 한 달 정도 써보고 나서 몇 가지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이즈입니다. 아이폰,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인데 아이폰보다 높이는 살짝 낮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폭은 거의 비슷하고 두께는 한 2배 정도, 카메라 치고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정말 작다 보니까 어디 갈 때 가지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 때때로 지금 저 같은 경우 바지가 살짝 끼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가지고 다니기 애매한데 이런 조금 끼는 바지에도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방이 없이 어딜 갈 때도, 뭐 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두 손 가득 바리바리 들고 갈 때도 카메라가 주머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뜻하냐면은 사진을 찍을 기회를 더욱 많이 주는 카메라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렌즈입니다. 칼자이즈 바리어조나 3.6배 줌 렌즈를 탑재를 해놨어요. 특이한 점은 조리개가 1.8까지 열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밝은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3분입니다. 해도 많이 떨어졌고요. 상당히 어두워요. 그런데 조리개가 1.8까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촬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I 플러스 모드, I 플러스, 이게 좋겠네요. 자동 카메라다 보니까 최고의 자동 모드에 놓고 한 장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골목이에요. 완전 자동 모드로 촬영했는데 볼만해요. 제가 이 촬영에서 이런 걸 잘 찍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굉장히 볼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급 렌즈가 장착됐다는 게 이 카메라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웃 오브 포커스라는 거예요. 흔히들 아웃 포커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만 뚜렷하게 나오고 뒤에 피사체들은 쫙 흐려지는 현상들 있죠. 그거 배경 흐림 현상을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긴 말할 거 없이 제가 한 장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요. 저 뒤로 쭉 날아가는 사진. 자, 자동 모드에 놨고요. 포커스 잡았습니다. 그리고 쭉 돌려서 한 장을 촬영을 했습니다. 요 사진입니다. 그냥 보셔도 얼마나 많이 사진이 흐려지는지, 배경 흐림 현상을 얼마나 잘 구현해내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이런 배경 흐림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센서 혹은 필름면, 센서면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뒤에가 더 많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렌즈의 밝기. 그냥 흔히들 렌즈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뭐 1.4, 2.8, 뭐 3.5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1.8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날릴 수 있는 밝은 조리개를 가진 렌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배경을 흐리는 데 있어서는 발군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물론 배경을 잘 날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들은 렌즈가 분리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DSLR 카메라를 축소한 카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렌즈와 바디가 통합되어 있는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 가장 배경을 잘 흐리게 만들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야, 이거 보여?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와서 사진을 못 찍게 할 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카메라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눈에 자꾸 밟히니까 저 사진을 가져가서 나쁜 데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RX100은 일단 그런 의심을 안 받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찍고 싶은 걸 찍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카메라. 그러면서도 성능은 고성능인 카메라. 2020만 화소? 제가 그런 것까지는 외우고 다니지 않는데 2000만 화소가 넘어갑니다. 지난 몇 주간 사용해 본 결과 고화질이 맞습니다. 사실 DSLR 카메라 같은 그런 전문가를 위한 카메라보다는 아주 살짝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써봤던 컴팩트형 D카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화질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니를 쓰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기능은 손으로 들고 야경 촬영, 이거야. 제가 소니 카메라의 가장 혁신적인 어떤 기능을 찾으려면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보시면 제일 왼쪽에서 카메라 마크 있는데 5번째 여기 장면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요걸 들어가세요. 그러면 손으로 들고 야경 촬영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메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메뉴로 인해 가지고 촬영할 때 삼각대를 안 들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부분 그냥 일자 벽인 것 같은데 이 벽에서 풀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ISO 800에 20분의 1초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촬영된 사진이고, 자 이번엔 줌을 쭉 당겨 가지고, 와 3.6배 줌도 이 밤에는 좀 힘들군요. 자 조리개 3.2에 8분의 1초.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막 8분의 1초로 찍은 사진이에요. 밤에 손으로 들고 무엇을 찍던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손떨림을 보정해 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들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다 재밌는 기능을 발견을 했습니다. 잘못 찍은 사진 한 장을 지우려고 했다가 물음표 버튼을 눌러봤어요. 사진에 대한 도움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카메라에 대한, 사진에 대한 걸 잘 모르겠으면 이제 카메라한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 플러스, 이건 뭘까요? 슈퍼 파노라마 사진 효과 추가. 오, 세상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많은,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능이 많은 카메라를 사게 되면 사용자 매뉴얼이 이렇게 두꺼운 게 붙어서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능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놓고 물음표 버튼을 누르면 대략적인 사용 방법들을 가르쳐 줘요. 효과 추가. 이건 뭘까요? 사진 효과를 사용하여 보다 멋지고 인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절친한 아티스트의 작업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가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제가 찍어봤던 RX100으로 찍었던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은 카메라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영상입니다. 카메라 크기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풀 HD에 60프레임, 60p라고 말하죠.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60p짜리 동영상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놀랐던 건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작은 카메라가 FHD에 60p가 된다는 것 자체는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요. 며칠 전에는 RX100을 이 밑에 뽁뽁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뽁 하고 자동차 유리창에 붙여놓고 시속 110km까지 고속도로에서 달려봤어요. 그런데 사진이 아니죠, 동영상이 아주 근사하게 잘 나왔다는 거죠. 괜찮더라고요. 이미지의 퀄리티는 아무래도 전문가용 캠코더만큼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컴팩트 카메라가 보여주었던 그런 동영상하고는 완전 달라요. 굉장히 뛰어난 동영상 실력을 가지고 있는 RX100입니다. 해보는 김에 동영상 테스트를 조금 더 해봅시다. 지금은 제가 RX100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RX100에 녹화되는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사운드 설정은 노멀하게 했어요. 보통 상태고, 그리고 바람소리 감쇄 기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 비싼 차인걸? 나도 저런 차 하나 사고 싶어. 거리는 이제 완전 밤이 돼가지고 어둑어둑해졌고요. 저 건물도 이쁘다. 내가 저 건물 작업실을 쓰고 싶어. 자, 지금부터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촬영을 해봤어요. 보통 이런 자세로 셀프로 뭔가를 찍게 되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워낙 작고 가벼워서 그런 점도 장점이 되네요. 팔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손떨림 보정 장치가 두 단계로 작동을 해요. 스테디캠이 일반 상태의 스테디캠이 있고 액티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뭔가를 찍거나 그럴 때도 손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카메라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절친한 아티스트의 작업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던 얘기를 마저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단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컴팩트 카메라니까 그 컴팩트 카메라로서의 어떤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컴팩트 카메라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여전히 감동스러운 부분들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전원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배터리를 꺼내보면 배터리가 굉장히 작잖아요. 꽤 많이 찍습니다. 이 작은 배터리 하나로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1240mAh인데 한 2-3시간 좀 넘게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2시간을 넘게 이걸 쓰시겠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배터리를 하나쯤 더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배터리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카메라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 옆에 마이크로 USB 단자가 달려 있어요. 이 마이크로 USB라는 거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USB로 작동하는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다 USB 케이블을 꼽고 아이폰에 연결을 해두면, 요거 이렇게 두 개를 가방 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저절로 아이폰이 다 충전이 돼요. 마찬가지로 RX100에다가
마이크로 USB 케이블 연결하고 그 이동용 배터리에다가 USB 연결해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두면 지가 혼자서 다 충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의 컴팩트 카메라들이 왜 1시간 정도 이렇게 쓰면은 대부분의 배터리들이 다 소진이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소진이 되고, 그리고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범용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있으시다면 노트북에, 저같이 배터리가 있으시다면 배터리에 이렇게 꽂아 두시면 충전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RX100 기능에 있어가지고 큰 특징은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어링이라 그래요. 가장 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돌리니까, 저는 이거를 줌에다 맞춰놨어요. 돌리니까 꼭 수동 줌 렌즈를 쓰듯이 렌즈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줌을 맞춰줘요. 이거를 조리개로 바꾸실 수도 있고, 뭐 셔터 스피드나 안에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대단히 많은 부분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제어링의 메뉴를 꺼내본 거예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표준, 노출 보정, ISO, 화이트 밸런스, 마이 스타일, 사진 효과, 줌, 셔터 속도 조리기에 설정되지 않음. 이 기능들을 원하시는 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진 찍는 맛이, 요 줌 레버를 이용해서 줌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돌리면서 원하는 줌에다 맞추실 수도 있어요. 이건 팁인데요. RX100을 쓰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장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여기에 물감들이 좀 있죠. 이렇게 해서 물감을 빵 하고 플래시를 터트려 찍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플래시 불빛만 강하게 떨어지니까 여기만 밝고 주변은 좀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싫으시다면 RX100의 플래시를 이렇게 살짝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다란 플래시를 쓸 때 그런 스킬들, 뭐라고 부르냐면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바운스 기술을 이 RX100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페이스 팩토리 박스가 등장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바운스 기능으로, 자, 요게 방금 촬영한 사진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바운스가 돼서 피사체, 그러니까 물감이라든가 이런 박스 같은데 비치는 빛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져요. 바운스로. 만약 사람을 찍게 된다, 모델이 없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촬영 감독을 한번 살짝 찍어봤어요. 피부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하게 표현이 된다는 게 이 내장 바운스를 쓰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작고 가볍고 전반적인 성능은 굉장히 우수하고 컴팩트 카메라, 이런 사이즈의 작은 카메라 중에선 따라올 카메라가 없다는 거죠. 화소도 2000만 화소가 넘어가고 1920에 1080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와, 뭐 그 이외에 자잘한 기능들, 내장 수평계가 있다든가, 소니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수입 파노라마라 그러죠. 이렇게 쭉 긁으면 파노라마 사진이 찍히는 기능이라든가, 손으로 들고 약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 다다다다닥 하고 막 찍으면 사진이 흔들리지 않는 기능이라든가, 최신형 소니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 거기에 화질 얘기 아까 했나요? 정말 감동적인 화질을 보여줘요. 이게 과연 컴팩트 디카가 보여주는 화질인가? 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폰 카메라는 사실 안 좋습니다. 800만 화소 카메라가 뭘 바라겠습니까? 다만 쉽게 찍고 쉽게 쓴다, 그게 있는데, 화질에 있어서는 제가 자주 쓰는 아이폰에 비해 가지고 제가 평가할 때는 300% 이상 향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RX100은 굉장한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인들에게 제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3명이 샀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산 친구들도 다들 후회 없고 추천할 만한 괜찮은 카메라, 소니 RX100을 선택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고하셨습니다. 피스. 뭔가 얘기 못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